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박사과정 장혜지입니다. 오늘 리뷰할 논문은 테크노베이션에서 나온 TRM에 대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TRM이 기존에 이제 전문가 기반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전문가의 개인적인 바이어스 평가를 극복해서 이런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적용을 하여서 이 TRM을 작성을 하는 그런 주제로 이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TRM을 다루고 있는데요. TRM은 개개의 이런 기업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툴이지만 정부 즉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데 어, 매우 적절한 도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국가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글로벌한 컴피티션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 기술의 케이퍼빌리티를 더 발전시키고 이를 더 전략적으로 어,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툴이고 중요한 이 프레임워크다. 그래서 이런 이 프레임워크를 또 개발을 할 때 적절한 매저 그리고 또를 통해서 고려를 하게 되고 특히 이런 유망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을 하고 또 얘를 어떻게 임플리멘테이션까지 할지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컴퍼니보다 더 고벌먼터한 관점에서 특히 이제 여기서는 이제 러시아의 국가 관점에서 실제로 이 TRM을 개발하는 어떤 방법론도 중요하지만 이게 실제로 적용을 하는 것을 더 초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RM에서 이제 최근의 이슈들은 이게 좀 더 스마트 로드매핑의 관점에서 어, 연구가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로드맵에서 로드맵 자체가 조금씩 변하면 걔에 이제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또 예측과 프로세스 이 두 가지를 모두 이제 합쳐지는 그런 프레임워크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TRM이 특히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대상으로 작성이 되는 걸 목표로 하는데 그 중에서도 유망 기술에 대한 TRM을 작성을 하는 연구들이 다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이때 이제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적용을 해서 예를 들어 여기서는 이제 보는 것이 이런 텍스트 마이닝이라던가 혹은 다른 이런 분석적인 정량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기존의 TRM을 갖고 있었던 이런 전문가 기반 물론 전문가가 중심이 돼서 이 TRM을 그려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더 그게 지금까지 워킹해 왔었지만 전문가에게 100%가 아니라 전문가와 이런 최근에 개발된 이런 기술들을 모두 합쳐져서 이를 컴바인함으로써 기존에 있었던 이런 플로레이터를 한 이런 네이처와 그 다음에 프랙티컬한 테스팅 이것들을 모두 합쳐져서 이 모스코 스쿨에 기존에 있던 이런 테크놀로지 로드 매핑 이것들을 계속 이거를 계속 컨티뉴 하지만 얘네 둘을 좀 합쳐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이 연구는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잡은 두 가지의 메인 리서치 퀘스천은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이 TRM 프로세스에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런 바이어스드 된 어세스먼트를 어떻게 더 이렇게 좁혀나가서 개선시킬 수 있을까? 어, 그래서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좀 더 개선을 시키고 더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엑스퍼트를 아이덴티파이하고 셀렉트 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이 TRM 프로세스에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잘 컴바인하는 그런 방식들을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리터처 리뷰에서 이 테크놀로지 로드맵에 대한 기존에 있었던 이런 챌린지들, 그리고 이 챌린지를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이 솔루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테크놀로지 로드맵이라는 것은 특정한 어떤 기술 분야에 대한 디벨롭먼트에 대해서 얘를 더 이해하고 더 이것들을 좀 더 시스테메릭한 관점에서 우리가 몇 가지 보고자 하는 이 레이어들을 이제 구성을 해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 레이어에는 테크놀로지도 있고 마켓도 있고 프로덕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관점들을 보는데, 이 레이어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 기술의 발전 방향을 볼 것이냐에 따라서 기술로서 이제 어떤 제품 그리고 어떤 시장으로 나갈 거냐 이런 방향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 테크놀로지 푸시, 혹은 시장의 디맨드에서 어떤 제품이 되고 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을 개발을 해야 되냐의 방향으로 본다면 이제 마켓풀의 관점, 이 두 가지를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테크놀로지 로드맵은 이 테크놀로지 푸시와 마켓풀 얘네들을 모두 인테그레이팅해서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이런 TRM의 리서치들은 우선은 이제 어떻게 이 완성된 TRM을 잘 어플리케이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도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방법론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이런 객관적인 혹은 시스테메릭한 혹은 정량적인 혹은 분석적인 이런 여러 가지 접근 방법들을 합쳐져서 이 TRM 방법론 그 자체를 좀 개선시키는 거에 방점을 둔 이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예측에 기존의 TRM에 예측에 좀 더 뭔가 합쳐져서 한다거나, 혹은 기존의 다른 뭔가 방법론들을 합친다거나, 혹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다거나, 혹은 이제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을 한다거나, 혹은 또 의미 분석을 한다거나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과 함께 합쳐져서 이 TRM 프로세스를 개발을 하는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하든 다른 어프로치들을 통합을 하든 어쨌든 간에 이 엑스퍼트의 바이어스를 매니지를 하는 어떤 강력한 어떤 메소드들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오는 바이어스 이슈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TRM의 활용 자체 리스크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이 연구는 좀 더 집중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존에 있었던 리미테이션에 대한 솔루션으로, 즉 이 바이어스를 줄이기 위한 기존의 연구들은 시나리오를 활용을 한다거나,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시나리오들을 짜놓고 바이어스들을 줄이기 위한 것들을 한다거나, 혹은 특허 분석을 합친다거나, 혹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데이터 분석을 합치는, 그래서 이 바이어스가 아니라 좀 더 명확하고 더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해 나가고자 하는 시도들이 많이 일어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여기서는 좀 디지털 테크놀로지, 사실 단어 자체가 좀 그 자체로도 살짝 올드한 느낌이 있지만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텍스트 마이닝이라던가 특허 분석, 뭐 SEO, 더 넓게는 자연어 처리, 이런 많은 분석 기법들을 어, 활용을 해서 이 기술 로드맵에 적용을 함으로써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정량적인 TRM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TRM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이슈, 이런 엑스퍼트 바이어스들에 대한 이슈를
최근에 이제 많이 발전되고 있는 분석 기법들을 같이 활용을 함으로써 해결을 하고자 했고, 특히 이 보안 연구에서는 그래서 이런 이제 흐름을 가지고 어, 이 large unstructured information, 즉 이 데이터와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계속 되고 있는 이 전문가의 절차들을 합쳐가지고 어, 기술적인 뭐 돌파구라던가 혹은 시장 관점에서 이머징 시장을 찾는다던가 그다음에 혹은 잠재적인 이런 오르가니제이션과 이런 액터들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있는 이 TRM의 프로세스를 쭉 정리를 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 이 분석 기법들이 활용이 될 수 있는지들을 정리를 하는 그런 연구고, 그래서 그런 일종의 컨셉추얼한 이 프레임워크를 어, 실제 이 TRM을 개발하는데 적용을 해보는 이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어스들을 최소화하는 하에서 더 객관적이고 더 서스테이너블한 결과를 내는 것을 메인 컨트리뷰션으로 잡고 있고,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그래서 이 위크 시그널, 즉 전문가들이 놓칠 수 있다거나 혹은 좀 바이어스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이멀징 트렌드, 아직 강력하진 않지만 약하지만 중요한 이런 신호들을 잘 찾아서 보는 데 활용이 되었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시멘틱, 텍스트 관점의 분석을 통해서 더 이런 베리피케이션을 하는데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장 리터러처 리뷰까지 살펴보았고, 그래서 3장에서는 TRM의 프로세스와 그리고 이 TRM을 만들 때 어떻게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들이 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쭉 그 TRM에 작성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TRM 임플리케이션은 우리가 앞서 잠깐 논의했던 것처럼 이 테크놀로지 서플라이 팩터와 디맨드, 시장의 어떤 디맨드 팩터들을 모두 가정을 하고 있고, 이때 우린 엑스퍼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 TRM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 인테그레이티드 로드맵, 즉 마켓풀과 테크놀로지 이 두 가지의 관점을 모두 합쳐진 이 프레임워크를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을 가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RM의 엘리먼트, 즉 요소에서는 이 어떤 층으로 둘 것이냐, 테크놀로지 레이어, 프로덕트 레이어, 마켓 레이어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TRM 엘리먼트라고 보고 있지만, 이거 이외에도 어떤 트렌드들, 어떤 팩터들이 있는지, 이 아래의 기술과 뭐 제품,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팩터들에 대한 정보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마켓, 프로덕트, 테크놀로지, 이 메인 또 레이어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 특히 이 테크놀로지를 좀 더 나누어서 어떤 R&D들이 이제 또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모든 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들은 뭔지, 그리고 또 얘도 환경적인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의 어떤 정책들과 규제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레이어들에 대한 정량적인 지표들을 또 보조적으로 이 레이어들을 구성을 해서 우리는 마켓, 프로덕트, 테크놀로지 레이어를 중점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이 실제 이 TRM을 기업이나 혹은 정부 운영에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TRM 엘리먼트, 즉 이 레이어들이 더 복잡하고 더 세분화돼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TRM의 임플리케이션과 엘리먼트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 TRM을 만들 때 어떻게 이제 디지털 테크놀로지들이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언급했듯이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이 TRM을 더 플렉서블하고 또 더 적용이
많이 가능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연구에서는 특히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사용할 때 아이포라 이렇게 읽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 아이포라라는 시멘틱 어널리시스 앤 텍스트 마이닝 소프트웨어 툴을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이 기관에서 개발이 된 것이고, 그래서 이 아이포라라는 시스템은 시멘틱 분석 그리고 텍스트 마이닝 소프트웨어 툴인데, 여기에는 약간 3억 5천만 개 이상의 문서, 이 문서에는 우리 논문도 있고 특허도 있고, 혹은 정부 관점에서 어떤 보조금의 신청서라던가 시장 자료, 시장 리뷰나 경제, 과학, 기술 이런 모든 간행물들, 그리고 뭔가 분석 자료, 모든 우리가 주로 보고 있는 특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 TRM을 구성할 때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텍스트 기반의 자료들을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기존에 우리 TRM 쓸 때 엑스퍼트 기반의 자료, 의견들을 많이 수용을 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바이어스가 나지 않게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을 할 때 이 아이포라가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포라라는 것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고, 얘 이제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고, 얘 리저트 결과물로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과, 특히 어떤 지도 기반의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들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얘가 내놓은 리절트 중에는 시멘틱 맵이 가장 대표적인데, 말했듯이 이런 여러 가지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블리오메트리 혹은 특허 분석, 혹은 이제 이런 자연어 처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 지도를 작성을 하게 되고, 이 지도에는 어떤 사회 경제 혹은 과학 기술의 어떤 발전 방향 특성을 특히 구조화해서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내놓은 얘는 이제 텍스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텀들을 어, 분석을 하는데, 이 텀의 중요도와 다이나미즘, 뭔가 이 변화, 뭐라 그럴까요? 이 증가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건 이 중요도와, 그리고 얘는 시계열적인 더 중요성을 담은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일종의 4사분면의 이 한 축은 임포턴스, 한쪽은 다이나미즘을 두고 이 4사분면의 맵을 그리는데, 예를 들어 이제 이게 의미도 있고, 즉 임포턴스도 높고, 이 다이나믹한 트렌드를 반영한 어퍼 라이트다 이러면 얘는 매추얼 트렌드다. 그리고 로어 라이트, 즉 이 시그널은 작지만 이 다이나미즘은 높은, 그래서 얘들은 이멀징 레이어들, 그 다음에 다이나미즘은 적지만 중요도는 높은 애들은 스테이블한, 중요도는 높지만 뭔가 이 플럭추에이션은 적은, 그러니까 쭉 중요한 이런 애들은 어퍼 레프트, 그 다음에 중요도도 낮고 다이나미즘 적은 애들은 혹시 모른다, 니치 토픽이다 라고 해서 예쁜 이름을 로 지어져 있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어떤 맵들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맵들을 엑스퍼트들이 바이어스된 의견을 내지 않게 그 사전에 이제 정보들로 제공을 하게 되면 이 TRM을 구성을 할 때 더 효과적이고, 우리 계속 말했던 인플렉서블하고 어댑터빌리티가 더 높은 이런 TRM을 작성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 여기서는 이 TRM을 만드는데 10가지 스텝으로 작성이 된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이 타임 호리즌, 이 TRM의 이 가로축을 지정을 하는 것이고, 이때는 뭐 기술, 제품, 프로세스, 뭐 라이프 사이클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 X축의 타임 호리즌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이 레이어들에 대한 정보를 쌓을 기본적인 정보들, 어떤 필요한 정보들이라던가 이 매터리얼들을 쭉
구성을 하게 되는 단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마켓 리포트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과학 저널 혹은 다른 전략을 다루고 있는 다큐멘트 이런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구간이 두 번째 단계이고 세 번째는 그걸 바탕으로 이제 분석을 실질적으로 하는 그래서 어떤 게 유망한 기술인지 제품인지 시장인지 그래서 이 레이어 안에 있는 이 노드들을 구성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 네 번째는 이 그것들이 이제 배치를 하려면 결국엔 이제 이 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을 구성을 하는 어떤 사람을 전문가로 할 건지 이 리스트업을 하는 단계, 포메이션 오브 리스트 오브 엑스퍼트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 엑스퍼트들을 쭉 놓고 그 다음에 이 전문가들을 기반으로 실제로 이제 어떤 절차들을 걸치는 그래서 단계이고 그 다음에 이 전문가들까지 모두 구성이 됐다면 이제 실질적인 이 TRM의 내용을 작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엘리먼트와 레이어들 간의 이 관계를 그러니까 노드들을 구성하면 얘네들을 어디다 놓을지 앞뒤의 순서는 뭐고 그래서 이 아크들을 표현을 해야 되고 걔네들 간에 뭐 관계들이 있으니까 그 관계들을 기반으로 이 TRM을 배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연결을 시키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 부분이고 이제 작성이 되면 밸리데이션을 하고 어떤 비주얼 프레젠테이션 다 다듬어서 최종적인 결과물로 이제 포장을 하는 단계. 그다음에 걔네들 이 내용이 엄청 방대하기 때문에 얘에 대한 서머리를 내놓고 레포트를 쓰고 그다음에 얘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 대부분의 이제 프로세스가 다 엑스퍼트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우리가 얘를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기존의 연구 관점에서 볼 때 쓴 부분들은 이 이제 분석을 하는 부분들이 되겠죠. 분석을 하고 혹은 엑스퍼트들을 추리할 때 이제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추릴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도 사실 이 밸리데이션 이 6번까지에 대해서만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활용이 될지에 다뤘고 이 뒷단에 결국엔 이 마무리를 하는 작업은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가정으로 TRM 구성에 대해서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정에서도 이 전문가를 구성을 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이 전문가를 구성을 할 때에는 이 전문가에 대해서도 좀 구분을 해서 전문가 리스트를 더 잘 구성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고려사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관점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과학기술 R&D,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레이어에 대한 엑스퍼트 그리고 마켓 관점에서 비즈니스에 대한 대표들 그리고 이 모든 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정부의 행정적인 이런 어서리티들에 대해서도 이 세 가지 이 커뮤니티의 관점에서 이 엑스퍼트를 셀렉션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저널이나 혹은 그 관련된 저널 중에서도 저명한 저널에 낸 그리고 혹은 R&D 관점에서 그리고 그래서 이런 리서치 센터나 기관 그리고 대학 그리고 개별적인 이런 엑스퍼트 타입이 있을 수 있고 비즈니스 대표에서는 기업 관점에서의 대표들 그리고 이런 레지슬레이션에서는 이 페더럴 그리고 또 지역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1부터 6까지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떤 디지털 테크놀로지들과 인터랙트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걔네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같이 보면 어떤 컨플릭트가 있는지 그리고 얘들 지금 단계별로 이 정보가 다른데 이게 엄청 1, 2, 3, 4, 5, 6 관점에서 그래서 이 얘네들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엑스퍼트와 인터랙트하고 이 컨플릭트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넥스트 액션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각 6개
스테이지별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타임 호리즌을 정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타임 호리즌을 정할 때에는 이 라이프 사이클 다이어그램들을 활용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기술 발전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할 때에는 이 기술이나 제품의 그리고 특정한 이 목적, 여러 가지 캐릭터리스틱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이때 이제 우리가 뭔가 분석을 해서 뭐 수명주기 S커브들을 그려서 이 허리젠틀한 것들을 둔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에비던스를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이 바이어스들을 좀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을 첫 번째 단계에선 다루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 분석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단계이죠. 여기서는 이제 아이포라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 키워드들을 뽑아낼 수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아이포라 안에서는 아까 3억 6천만 개였나요? 엄청나게 많은 다큐먼트들을 있고, 걔네들은 이 다큐먼트들은 기술, 시장, 뭐 정부 이 모든 관점에 대한 데이터들, 그리고 국가적 관점에서 볼 때도 러시아나 잉글리시, 차이나 모든 랭귀지에 있는 모든 보고서들을 모두 다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물론 이제 내부적인 전문가들의 가이드라인들도 다루고 있지만 이런 정보들을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함으로써 뭔가 리스트릭션들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제 얘네들을 같이 인터랙션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즉 이 분석을 하는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이 엑스퍼트 서베이도 물론 가장 먼저 되겠지만, 얘네들을 이제 뭔가 인덱스화해서 컨비네이션을 함으로써 이 로드맵을 구성을 할 수 있고, 이때 이제 우리가 뭔가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이 엑스퍼트들이 디스커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로 의견 혹은 서베이나 뭐 인터뷰들을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이제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분석 결과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가이드를 줄 수 있다라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시멘틱 인덱스라던가 얘네들을 같이 시멘틱 인덱스, 즉 분석적인 것과 엑스퍼트의 오피니언들을 모두 이제 고려를 해서 이 밸런스를 맞추고 더 객관적인 이 TRM 엘리먼트들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같이 이제 엑스퍼트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모두 인터랙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랭킹들을 볼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고, 이건 앞단에 있는 이 모든 리스트들을 인덱스화해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이 엑스퍼트들이 어떤 구체적인 스테이트먼트를 더 두루뭉술하지 않고 더 구체적인 것들을 제공을 하게 되고, 어떤 유의미한 이런 기술이나 마켓 디벨롭먼트에 대한 인사이트를 이제 제공을 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엑스퍼트의 리스트들을 하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리스트들을 뽑을 때 뭐 출원인이라던가 엄청나게 중요한 패턴트의 출원인이라던가 혹은 논문들을 뭐 사이테이션을 많이 받은 혹은 저명한 학술지에 게재된 이런 논문들의 저자들을 토대로 이 엑스퍼트 리스트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이제 객관적인 기술뿐만이 아니라 뭐 동료들의 추천을 받는다라던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토대로 이 스톱을 할 때 이 더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들을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부적인 엑스퍼트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분석을 통한 결과, 이것들을 모두 이제 고려를 해서 이 액션을 취할 수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결국 가장 중요한 이 엘리먼트들을 뽑아내야 되는데, 이때에도 이 TRM에 있는 모든 요소들의 이 관계들
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이때 이제 시멘팅 맵 아까 이제 작성했던 이 4사분면으로 걔네 그런 이제 중요도와 혹은 이 다이나미즘의 관점에서 보면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때 이제 기술, 제품, 마켓 이 각각의 세그멘트들에 대한 인터 커넥션과 혹은 인터 디펜던시 이런 것들을 시각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할 때에도 이 아이포라를 활용을 해서 여기서 이제 이 맵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밸리데이션 단계에서는 이 매트릭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매트릭 즉 이 에비던스 기반의 밸리데이션 프로세스를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토대로 이제 기술, 제품, 시장 여러 가지 이제 이 스테이크홀더들의 니즈들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이 작성된 TRM의 결과들을 밸리데이션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TRM 스테이지에 대해서 다루어 봤고, 그래서 결국 이 TRM의 구조와 컨텐츠의 퀄리티는 얘가 얼마나 컴프리헨시브 하냐, 그리고 서피시언트 하냐, 특히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결정이 되고, 또 두 번째는 얘가 얼마나 피저빌리티하고 바이어빌리티 하냐의 관점에서도 모두 이런 여러 가지 평가 관점에서 평가가 되었을 때 이제 진짜 이 신뢰성이 높은 TRM이 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이 텍스트 마이닝의 결과와 그다음에 이 엑스퍼트들의 이제 결과, 얘네들이 어떻게 잘 미싱업돼서 이 TRM의 품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게 되겠죠. 얘의 밸리데이션은 이 컨텐츠와 컨스트럭트, 이 내용이 얼마나 잘 작성이 되었고, 얘 구성들, 이 레이어들의 혹은 이 엘리멘트, 그리고 이 엘리먼트 간의 관계들이 잘 구성이 되었는지, 네, 이런 밸리더티를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소돌로지까지 살펴보았고요. 실제로 이 연구에서는 AI 트랜스포메이션을 대상으로 이 TRM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작성을 할 때는 먼저 이 아이포라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 AI의 디렉션들을 매핑을 하고 얘네들에 대한 트렌드가 뭔지, 그리고 피처들, 어떤 기술적인 피처들이 뭔지에 대해서도 쭉 이 기술 분야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 펑셔널 리드들이 뭐고, 그다음에 프로덕트 기술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이 기술의 기능들, 그리고 기능들을 뽑아내면 이 제품과 서비스들이 뭔지 시장 관점에서 쭉 리스트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중에서도 뭐가 프라미싱한지, 특히 여기서는 32개를 도출해냈네요. 그래서 좀 리스트업한 것 중에서도 프라미싱한 제품과 서비스 32개에 대해서도 또 발견을 한 다음에 걔네들의 특징이 뭔지, 그 다음에 그들의 이제 트레젝터리 관계와 관계들을 도출해냄으로써 얘들의 이제 발전 방향, 이 트레젝터리 궤적을 따라가고 이것에서 올 수 있는 효과와 혹은 가능한 리스크들이 뭔지, 그다음에 쭉 이제 결과가 쭉 도출이 된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로드맵을 그려서 최종적인 비주얼라이제이션과 리포트들을 쭉 각각의 이 32개의 프로덕트와 서비스에 대해서 쭉 그림을 그리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 AI 트랜스포메이션 TRM에 쭉 그려지게 되는 과정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앞서 살펴본 10개의 단계들이 있잖아요. 타임 호리즌부터 이 로드맵 작성하는 것까지. 그래서 앞에 있었던 방금 말했던 12개의 프로세스와 그 다음에 이 TRM 스텝을 코릴레이션 해가지고 메서덜로직한 가이드라인을 작성을 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알다시피 1번부터 5번까지였네. 5번까지가 이 데이터와 즉 디지털 테크놀로지 방법과 함께 쓸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밸리데이션부터는 쭉 다 이 엑스퍼트 기반으로 최종적인 결과가 도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스테이지별로 이 프로세스들이 어떻게 접목이 되어서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타임 호리즌은
우선 일반적으로 하는 이 제네럴한 10년 단위로 브레이크다운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여기서는 2년 주기로 2년의 구분으로 피어리드로 분석을 하게 된다. 왜냐면 이 데이터적인 분석도 하고 최종적으로 결국엔 엑스퍼트가 결론을 낸 거긴 한데 이 AI 트랜스포메이션의 기술 분야 자체가 매우 패스트 페이스고 그다음에 이 R&D 액티비티가 매우 어, 높은 수준에서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얘네가 봤을 때 규제나 혹은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얘를 좀 더 짧은 구간으로 2년 단위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이 타임 호리즌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데이터를 뭐로 둘지 그리고 걔네들의 분석을 뭐로 할지를 결정을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계속 말했던 이 아이포라라는 엄청나게 많은 다큐먼트와 소스들 데일리 소스와 다큐먼트들을 쭉 놓고 여기에는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우리 컨퍼런스 그 다음에 그랜트 리포트들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논문 특허 에듀케이션 프로그램 그 다음 여기는 기술적인 관점인 거네요. 그 다음에 여기 마켓 분석 그 다음에 컨설팅 컴퍼니에 있던 다큐먼트들 그 다음에 정부의 규제들 잡 뭐가 있는지 여러 가지 언어로 이제 표현이 되는 이런 풀 텍스트들 다 데이터 포맷도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쭉 모든 분석들을 통해서 이 아이포라가 내놓은 이 스트래터직 분석에는 스트래터지와 예측 그다음에 어떤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 팀의 프로그램 인베스트 프로그램 그다음에 로드맵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분석 결과들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 3번은 아이포라가 뭔지 모르겠지, 본 적은 없지만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과 그것들을 통해 도출해낸 결과들 이것들을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 중요한 작업이죠. 엑스퍼트들의 리스트업을 하는 여기서도 이제 아이포라를 물론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각각의 중요한 이제 분야들을 쭉 도출해내고 여기에서 이제 스페셜 T를 가진 스페셜리스트들을 쭉, 네, 이름들을 쭉 도출해내고 이 안에서도 이 각각의 이제 1등 사람들을 뽑아내면 이 1등에서도 네트워킹들을 가지고 더 확장을 하고 얘네들의 올가니제이션까지 고려를 해서 확장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리스트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업을 할 때는 우선 이제 객관적인 자료로 뭐 특허나 논문 그리고 주요 컨퍼런스에 참여를 한 컴피턴시를 가지고 이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이 엑스퍼트들에 대한 서베이들을 이제 리스트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을 토대로 이 AI의 기술 개발의 현재와 그다음에 예측 수준을 여러 가지 서베이들을 통해서 이 기술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얘네들이 어떤 성숙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예측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그래서 뭐 열린 질문 혹은 개방형 혹은 어, 뭐 1부터 5까지 이런 폐쇄형 모든 방식을 토대로 이 서베이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 기술의 어플리케이션은 제품이나 서비스들은 어떻게 이제 어, 나아가게 될지 얘네들의 혹은 기술적인 솔루션들 혹은 대안들은 뭐가 있을지 얘네들의 이 기술이 더 잘 개발되기 위한 드라이버와 혹은 이 기술을 개발을 막는 배리어들은 뭐가 있을지 이 리스크들과 한계점은 무엇일지 그다음에 잠재적인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에 얘네들의 이제 어떤 효과 혹은 임플리멘테이션이 된다면 얘네들의 효과가 어떻게 될까요? 쭉 이 엑스퍼트들을 토대로 설문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문을 또 진행을 할 때에는 이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여기서는 32개의 그 AI 프로덕트와 서비스 유망한 얘네 이 제품과 서비스들의 목록들을 쭉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엑스퍼트 결과를 토대로 한 이 1점부터 5점짜리 중요한 애들과 그다음에 이 시스템을 토대로 한 또 중요한 애들을 놓고 엑스퍼트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시스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윗단을 기반으로 유망한 제품과 서비스들을 쭉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시그니피컨스를 갖고 센트럴리티, 다이나미즘 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아이포라 이 시스템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고 전문가들은 좀 포텐셜과 그다음에 R&D 집중도 그리고 비즈니스 어플리커빌리티 이 분석적으로는 좀 어려운 즉 전문가의 뭔가 견해가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를 해서 도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어떻게 리스트업 되고 그들이 어떻게 이 32개 이거를 뽑아내는지까지 살펴보았고 계속 이어서 그래서 이 뽑아내면 그 각각의 이제 제품과 서비스들에 대한 기술 그리고 이 컨슈머 캐릭터리스틱도 이제 이 전문가 분들이 아이덴티파이 해줍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아이덴티파이 하기 위한 또 서베이 그리고 뭐 인터뷰 혹은 뭐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이제 이런 제품과 서비스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아까는 이제 기술의 관점에서 물어봤다면 이번에는 이제 이 도출해낸 제품과 서비스들에 대한 특징들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특징은 뭔지 그리고 이 마켓에 대한 볼륨과 포텐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얘네들에 대해서도 이제 드라이버가 밸류 그리고 리스크와 리미테이션 그리고 임플리멘테이션의 효과에 대해서 이제 쭉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런 특징들을 식별을 하게 되고 다섯 번째로 이제 이게 다 레이어마다 이제 일종의 노드가 이제 구성이 된 거죠. 그럼 이제 노드들 간의 이런 엘리먼트 간의 구조적인 관계들을 식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이제 어떤 트래젝터리를 갖는지 이 AI 분야에서는 특히 이제 다별량성과 그리고 복잡성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요인들도 어, 한 가지가 아니고 복잡하게 얽혀 있고 여러 가지가 함께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 관계를 뽑아냈고 이것들을 할 때에도 이 전문가들의 서베이와 인터뷰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도출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보면 먼저 이 왼쪽 그림은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결과들인데요. 좀 잘 안 보여서 확대를 해서 보면 이 쭉 32개 AI 프로덕트와 서비스들이 쭈루룩 도출이 되게 되고 얘네들에 대한 특징들 그러니까 우리 여러 가지 살펴보죠. 이 특징이 뭔지를 쭉쭉쭉 여기다가 뭔가 이 특징이 이렇게 쭉 써져 있고 걔네들이 뭔가 이거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그래서 왜냐면 얘가 이제 그러니까 이 하나의 제품에도 여러 가지 특징이 모두 이제 고려가 되고 얘네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고 한 점을 토대로 미뤄 보았을 때 여기들을 딱딱 이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이 각각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딱 매트릭스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들이 어떻게 이제 발전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스트레터지를 쭉쭉쭉쭉 뭔가 잘 안 보이지만 뭔가 이렇게 써 있고 이 트래젝토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쭉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얘네들의 관계를 고려를 해서 이 각각의 얘네들이 고려가 돼서 뭔가 이 라인이 표현된 그래서 이렇게 우선 우리가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결론적으로 그려지는 그림이 총 이 6가지의 결과가 있는데 각각의 이 결과에 대해서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이 팩터들입니다. 우리가 팩터들을 아까 모두 고려한다 그랬죠. 여기서 이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여러 가지 팩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제품,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팩터들이 쭉 리스트업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셜인 것 같은데요. 소셜 팩터, 기술적인 팩터, 그다음에 환경적인 팩터, 얘는 뭘까요? 경제적인 팩터, 얘는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정치적인 팩터, 여긴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관점의 팩터들을 쭉 정리를 하고 두 번째는 이 AI의 메소드들, 이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쭉 정리
메소드 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메소드들이 쭉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이 메소드들이 쭉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떤 기술들이 뭔지가 쭉 되어 있고 이 기술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 앞서 정의한 이 팩터들을 여기다 쭉 매칭을 하게 되고 이 기술들이 어떤 제품으로 되는지까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제품이 아니라 메소드이군요. 프로덕트 맞네요. 이 기술들이 어떤 AI 프로덕트로 연결되는지까지 표현이 되게 되고 그래서 이 프로덕트 관점에서 좀 더 상세하게 되는 것이 여기 프로덕트 리스트들이 쭉 있고 얘네가 파일럿이냐 테스팅이냐 R&D 단계에 있냐 그래서 이 각각의 어떤 레벨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진짜 잘 안 보이네요. 잘 안 보여. 팩터. 여기서도 이제 이 각각의 제품과 서비스들이 어떤 요인에 대해서, 여기 마찬가지죠. 얘처럼. 이 앞서 정의한 팩터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애들이 뭔지, 그리고 걔네들의, 효과와 리스크들에 대해서, 그리고 얘네들에 대한 솔루션까지. 매우 상세한 수준에서 이 로드맵들이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 테크놀로지, 프로덕트까지 그려지고 여기에서는 이제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 제품들이 어떻게 비즈니스로 필드로 갈 수 있게 되는지 얘도 마찬가지로 팩터 그리고 이것과 연관이 된 테크놀로지와 제가 레이저 포인트를 또 이게 확대가 되면서 없어졌네요. 이 팩터들과 그다음에 기술, 프로덕트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서 기술에서는 프로덕트와 연결하고 그다음 이 프로덕트는 이 레벨에 따라서도 정보가 정리가 되고 걔네들에 대한 팩터와 이펙트, 리스크, 솔루션까지 정리가 되고 이 비즈니스 최종적으로 이 비즈니스 플랜을 위해서는 어떤 팩터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프로덕트 테크놀로지와 프로덕트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 이 비즈니스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 갈지 스테이크홀더와 리스크 베리어들이 모두 고려가 돼서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 베리어들은 이쪽에 또 작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진짜로 얘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제품, 시장, 기술, 이 레이어들에 대해서 뭔가 대략적인 TRM들을 그린 것들을 기존엔 주로 봐왔었는데 여기서는 실제로 어떻게 비즈니스까지 되는지 그리고 그걸 할 땐 어떤 스테이크홀더 리스크와 베리어들까지 있는지 상세한 레벨에서 이 TRM들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성된 애들은 또 이 TRM의 목적에 따라서도 이 인테그랄 모든 것들을 다 보는 것 그리고 프로덕트와 서비스 관점에서 좀 더 상세하게 이 어플리케이션들을 보는 것들 그리고 임플리테이션 더 컴퓨테이터나 혹은 이 제품과 서비스의 예측들 그리고 이 임플리멘테이션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보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데 앞서 본 얘는 모든 게 다 상세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네요. 여기서는 AI 프로덕트와 서비스가 더 메인으로 보게 된 그래서 이쪽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프로덕트와 서비스에 대해서 그래서 이 각각의 어떤 것들이 목적이냐에 따라서도 이 메서덜러지들이 더 상세하게 작성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이 7번부터는 이제 전문가들의 마무리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최종적으로 함께 세미나 이벤트들을 열어서 이 밸리데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제 디스커션도 하고 베리피케이션 좀 조정도 하고 뭔가 합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인 TRM들을 이제 마무리를 짓는 단계이고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 TRM의 피처가 뭔지, 얘들이 어떻게 그 다음에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리뷰를 하였고, 그 다음에 우리 AI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기술 분야에 대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 아이포라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 데이터베이스들을 활용한 것들을
기반으로 더 레인지를 넓혔고 이것들을 활용을 함으로써 이 전문가들의 바이어스를 피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데이터 분석은 그 분석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인풋 데이터에도 아주 영향을 많이 받고 분석을 하는 이 하드웨어에도 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이 결과의 해석 자체에도 결국에는 이제 바이어스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이걸 계속 좁혀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들을 위한 스터디들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